네,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 김우석입니다. 자, 코스피 3000시대 개막 기념으로 오늘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내전의 전쟁입니다. 자, 이미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자, 해가 바뀌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아주 왕성하게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자, 외국인과 기관은 거기다 계속 물량을 지금 팔고 있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물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관건인데요. 오늘 관련된 부분들 좀 살펴보면서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수급 동향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이 1월 1일부터 1월 첫 거래일부터 현재 외국인 기관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 동향인데요.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이 개인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1월 이후로 하루 이틀 뭐 판정은 있지만 크게 지금 순매수 행진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한편 이 기관 투자자들은 아주 뭐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뭐 때리는 모습들이 잡히고 있고, 자, 외국인들도 좀 샀다 팔았다 하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매도 우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국내 기관 투자자 중에 보면 우리 증권회사라고 부르는 이 금융투자권이 아주 적극적으로 매도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조금 중장기 투자라는 보험과 투신권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물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펀드를 운영하는 투신권에서 매도가 아주 거세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잡히고 있고요. 자, 연기금 등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연기금을 포함한 우리 국가 지자체 쪽 특히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아주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 개인들의 왕성한 매수에 대놓고 이 기관들이 물량을 엎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요, 먼저 이 관성의 법칙부터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좀 잡아 드릴까 하는데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오르면 오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한번 떨어지면 또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번 방향을 타면 자꾸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힘, 우리가 그걸 관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논리로 만들어지냐 하면, 자, 즉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한번 위로 뻗으면 좀 올랐지만 자꾸 이렇게 뻗어가려고 하는 이런 힘들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어쨌든 시장에서 누군가 사니까 주가는 오르겠죠. 팔고자 하는 힘보다는 사고자 하는 힘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이 갑자기 와장창 하고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반대쪽에 있는 기관이나 개인들은 좀 때릴 수 있는, 들고 있는 주식이 올라왔으니까 좀 팔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고요. 자, 이렇게 팔았던 물량들이 주식시장을 떠나진 않습니다. 또 뭘 사지하고 도는 거예요. 이게 도는 과정 속에서 또 어느 날 기관들이 왕창 또 매수를 하게 되면 또다시 외국인이나 또 개인들이 팔 수 있는 찬스를 찾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또 팔았던 물량이 주식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죠. 또 뭘 사지 하고 이렇게 돌다 보면 또 순환매가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순환매가 막 붙다 보니까 시장은 한쪽 방향을 뚫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이 올랐을까 빠질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누군가 사서 오르면 누군가는 팔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고, 이 물량들이 또 뭘 사자고 돌아다니면서 시장에 순환매를 만들면서 자꾸 이렇게 주도주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올라가다 보면 누군가 자꾸 매도하는 기회를 또 잡아내면서 또 이것이 순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자꾸 올라가던 힘이 자꾸 그 방향대로 가려고 하는 힘을 만든다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현물 쪽의 이런 흐름들 외에도 이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상품 쪽도 이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선물 매매 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이 시장이 좀 너무 가열된 것 같다, 앞으로 시장이 좀 조정 나올 거야 하고 여기다 예를 들어서 선물을 매도를 한번 쳤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현물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에서 일정 부분 딱 주식을 샀다가 뭐 빠지면은 그래 뭐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뭐 중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선물은요, 일반적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매매를 합니다. 이 선물시장 참여자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들고 계신 분들이 한 8억씩 베팅하는 이런 시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걸었던 방향대로 시장이 되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 방향이 엉켰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좀 조정받을 줄 알고 과열인 것 같아서 매도를 때렸는데 이게 위로 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선물 쪽에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되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선물 매수한 거를 손절, 선물 매도 친 거를 환매수해 줘야 되는.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는 이 파생상품도 시장이 한번 위로 튀어버리게 되면 선물 쪽에서 매도한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환매수가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선물 환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선물 매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선물이 좀 비싸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비싼 선물을 팔고 싼 현물을 사는 기계적인 또 프로그램 매수들이 또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또 시장을 또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시장을 한번 가려고 하면 이렇게 계속 가게끔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금 과열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게 시장이 한번 방향을 타면 이런 방향으로 계속 순환매를 이끄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올랐다고 냉큼 팔기보다는 한번 방향을 타면 그 방향대로 최대한 좀 읽어주고, 그러다가 조금 가열 조짐이 보인다 할 때, 조금 위험 신호가 좀 뜬다 할 때, 네, 그럴 때는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한마디로 좀 올랐다고 냉큼 팔지 말고 최대한 끝까지 한번 끌고 나가보되, 다만 조금 위험 신호가, 그러니까 위험 징조 요게 잡힐 때, 네,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물량을 줄여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올라가던 증시가 관성의 법칙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이렇다고 해서 이런 논리로 계속 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멈추긴 멈출 건데 그 징조가 보이는 시점에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징조를 어떻게 찾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만 보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거래가 너무 과열될 때, 특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주도주들 가운데, 이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이 주도주들 가운데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질 때, 이걸 우리가 보통 위험 신호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잘 가던 증시가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상승폭의 한 3분의 1 정도를 반납하는 가격 조정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갈 수는 없고요.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들어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옆으로 좀 누워버리는 기간 조정이 나오든, 아니면 조금 밀리는, 상승폭보다 한 3분의 1 정도는 반납을 하죠. 조금 밀리는 가격 조정이 들어오는데 요 시점이 어디냐 이겁니다. 그래서 요 시점을 예단하는 신호가 일반적으로 거래가 너무 과열이 보일 때, 특히 시장 주도주 내에서 거래가 너무 많다 싶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동성이 한번 커지면서 단기 매물을 만들어낼 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봉으로 따지면 시가가 여기 출발해서 오늘 막 장중에 쫙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쫙 달아버리면 결국 양봉이라 하더라도 오늘 장중에 급등하다 한번 밀려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날 막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거래 과열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오르다가 밀려버렸으니까, 아니면 떠서 출발하다 확 내려와 버리든가 이러면 매물이 또 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보통 이제 조정의, 이제 단기 조정의 신호로 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래량이 너무 과열돼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진다는 얘기는 뭔가 누군가 왕창 사서 좋긴 좋은데 누군가 사는 거니까, 하지만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진다는 얘기는 이 주가를 요만큼 끌어올리는데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한 3, 4천억 정도면 한 3, 4%를 평상시에 띄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막 3, 4% 오르려면 하루에 막 예를 들어서 막 7, 8조 들어와야 된다. 이러면 누군가 7, 8조를 막 사는 거는 좋은 거지만 이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기서 더 오르려면 하루에 누군가 뭐 1, 20조씩도 사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시장에 뭐 주식시장에만 돈이 들어올, 그렇게까지 계속 들어올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면 아 이제 좀 무거워졌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다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윗골을 달아버리든가 시가 대비 주가 밀려버리는 음봉이 나온다든가 해서 좀 꼭대기 샀던 사람이 물려버리는 사태, 이 매물이 발생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사서 좀 올라주면 때려서 그 다음 또 뭘 사자고 돌고 이러면서 순환매가 붙는 건데, 요게 물량이 잠겨버린 사태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여기 샀다 물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다 물려있기 때문에 돈이 돌지가 않는 거예요. 돌지가 않다 보니까 이 힘이 스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도주 내에서 거래가 너무 많이 붙거나
매물이 조금 쌓이면 단기 조정, 조금 힘이 좋으면 횡보를 하겠지만 힘이 딸리면 적어도 상승폭의 한 3분의 1 정도 반납은 염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조금 가열 양상이 보입니다. 조금 이런 조정을 좀 준비하는 게 좋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나 현대차 최근 1월 달 들어서 시장에 뭐 주도주가 여럿 있습니다만은 단연코 이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삼성전자는 연말에도 이렇게 올랐습니다만은 연초되자마자 우리 동학개미들이 엄청나게 삼성전자를 사들였죠.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 나오면서요. 8만 원을 뚫고 연초에는 또 9만 원을 뚫고 결국 이제 96,800원까지 한번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요 날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어떤가요?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죠. 상식상 생각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요 날 하루 거래 대금이 얼마냐면 8조 원이에요. 8조 원. 네. 어마어마하게 삼성전자 한 종목에 어마어마하게 거래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거래 터지면 그 다음에 더 올라가려면 이제 막 더 터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대한민국 모든 돈이 주식시장에만 들어와서 삼성전자에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조금 거래 가열 들어온 거 보니까 조금 쉬긴 쉬겠구나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특히 이날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주가 올라가다가 내려앉아 버렸어요. 윗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았습니다. 무슨 얘기가 되나요? 매물도 좀 쌓였죠. 샀다가 물려버리는 분들이 나옵니다. 자, 이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 잠겨버리는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보통 힘이 좋으면 이렇게 옆으로 눕고 힘이 딸리면 조금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현대차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쭉 달리다가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죠. 거래 가열 잡혔고 또 윗꼬리까지도 달려버렸어요. 단기 매물도 좀 만들어버리고 이러면 돈이 잠겨버리는 똑같은 날 시가총액 5위권 안에 있는 두 개 기업이 거래도 너무 많이 터지고 윗꼬리 달면서 매물도 생겨버리고 시장에 돈이 잠깐 잠기는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쉬어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의 조정은 갑자기 잘 가던 한국 증시가 무슨 문제가 있나? 네,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쉬지 않고 올랐고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가는 걸 절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많이 올랐는데 또 많이 올라가고 많이 올랐는데 또 많이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다음에 이제 한국 증시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또 이렇게 또 엎어지거나 이러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뭐 올라올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온 건 좋은데 다만 조금 거래량도 과열 조짐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 조금 박스권을 좀 염두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특히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본다면 기업의 펀더멘탈은 바뀐 게 없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바뀐 게 없지만 어쨌든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도 있지만 이걸 사줄 수 있는 힘, 유동성의 힘이 즉 시장에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지금 끌어올린 건데 즉 수급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나요? 3월 달에는 공매도 부활이라고 하는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공매도가 이제 부활이 될지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될지 이런 것들은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 1월 한 중하순부터 시작해서 공매도가 뭐 부활되니 많이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자꾸 뉴스거리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수급을 좀 꼬이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계속 가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많이 오르게 되면 자꾸 오르는 좋은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흥분하기 마련인데 이젠 조금 평정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게 그런 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쪽 박스권을 염두를 하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박스권이 나오면 우리가 뭐 수익을 낼 수 없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시장은 여전히 유동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좀 눌려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지 이게 뭐 추세적으로 완전히 엎어지는 이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평정심이에요.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참 재미나게도 오르면은 막 흥분하게 되고요. 또 뭘 사야 되지? 빨리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막상 빠지면은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분명히 주가는 올랐을 때보다는 내렸을 때가 싸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를 때는 막 못 사서 안달이다가 빠지면은 또 못 팔아서 안달이에요. 손절치야 되나? 어제까지만 해도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기업을 못 사서 안달이었던 분들이 그보다 또 빠져 있을 때는 지금 손절치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어찌 본다면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이 들어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좀 밀릴 때 분할 매수하고 오를 때 좀 분할 매도하고 하면 되는데 시장 참여자는 그렇지 못하다 그랬죠. 상식선에서 머리는 이해를 하지만 이걸 막상 경험하게 되면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또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뭐 그냥 마음은 이래야 된다라고 머리는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막상 주가가 올라가면은요 막 도망갈 것 같으니까 막 못 샀어 안달이고 빨리 사야 될 것 같고 또 빠지면 막 겁이 납니다. 빠지는 이유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그럼 또 못 팔아서 안달이에요. 또 손절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에서 평정심을 갖고 정확하게 어쨌든 간에 주가는 뭐 위에 있는 것보다 밑에 있는 게 싼 거니까 그죠? 좋은 기업을 좀 싸게 주워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는 어쨌든 이번 한 주는 코스피는 좀 헤매다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1월 달 이후로 올랐던 거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연초 그다음에 이번 지난 한 주 초반 주 초반보다는 주 후반이 좀 밀려 있는 상태니까 이게 뭐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엎어질 상황이 아니라면 적당하게 좀 잡고 밀리면 또 더 잡아야지 이런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이번 다가올 한 주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저는 별로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항상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죠. 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어느 가격에서 어떻게 좀 분할로 잡아놓으면 좋을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장이 뭐 좀 이러고 앉아 있다 이렇게 살짝 밀려 있는 상태인데 그럼 종목들도 다 이런 모습이겠죠. 근데 이 종목이 이게 뭐 이렇게 꺾이지는 않을 만한데 잘하면 이 가격에서 뭐 바로 이렇게 들어올릴 수도 있고 또는 뭐 여기서 약간 요러다가 이렇게 좀 갈 수도 있고 또 만에 하나 뭐 살짝 더 밀리더라도 좀 요렇게 올라올 것 같은 하다못해 한 달 안에 자 요런 종목을 내가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다면 좀 사놓고 밀리면 한 번 더 사야지 라는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이번 위기는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오늘은 요 내용으로 시장 내에서 지금 좀 핵심 산업들 가운데 또 핵심 기업들 가운데 좀 요렇게 좀 접근해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기업들을 제가 오늘 좀 많이 소개를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좀 다양하게 선취할 수 있도록 종목을 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선정을 해서 제가 시간 닿는 데까지 여러분들한테 종목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하니까 오늘 반드시 이 시간 이후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이 이런 흐름이 예상되는지 또 어떻게 종목별로 접근하면 좋을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항상 시장이 힘들 때는 제 공개 방송 꼭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제가 보통 시장이 막 힘들고 할 땐 지난 10월 달, 11월 달에도 시장 막 힘들 때 반도체 집중해야 된다. 작년에 10월, 11월 달 이 시간에 쭉 설명을 드리고 이게 시장이 바닥입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특히 반도체 집중해야 된다. 삼성전자를 사든 SK하이닉스 사든 뭘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동시에 뭐라 그랬나요?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보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반도체 소부장주를 사라 하고 뭐 디바이스 엔지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알려드릴게요 하고 다 그냥 그대로 다 불러드렸어요. 종목명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본이 뭐 지금 더블 넘어간 기업 뭐 기본 다 50% 이상 7, 80%, 100%씩 올라간 기업들이 많죠. 조금 시장이 위태위태하고 답답할 때는 자, 좀 직접적으로 종목을 또 불러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오늘 시간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자 반도체 쪽 얘기 좀 할 거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번 주에는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는 것 같다. 좀 안 좋게 얘기했는데 이제 또 이쯤 되면은 해볼 만합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방향을 좀 잡아 드릴 거고요.
특히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좀 차별화가 요즘 나오고 있죠.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도 불러드릴 거고, 휴대폰 쪽에도 LG가 롤러볼 폰이 나왔네요. 물론 아직은 이제 티징을 공개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제품은 아닙니다만은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소개를 좀 드릴까 하고요. 디스플레이 쪽에 요즘 LG 디스플레이가 힘이 굉장히 좋죠. 어, 이미 좀 최근에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 버렸긴 한데, 전략을 좀 세워 드릴까 하고요. 자, 2차 전지 쪽은 뭐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조금 요쪽은 박스권을 봐야 되는데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기업들, 또 좀 숨겨져 있는 기업들 소개하는 시간 좀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이 현대차 그룹, 지금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재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다 또 애플카 이슈까지 붙어서 주가가 신나게 올랐는데, 최근에 빠진 거는 뭐 현대차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너무 급하게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 기업은 상당히 저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현대차 좀 무거운 맛이 있고, 그래서 자동차 쪽에 좀 괜찮게 보는 종목 좀 선정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화학 쪽에도 음, 특히 2차 전지주가 이 화학 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좋은 소식 전해지고 있는 기업들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될 쪽이 이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은 기존 시장을 주도하던 이 주도주들을 막 팔아서 이쪽으로 돈을 막 옮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 한국도 한 2월 정도는 빠르면 접종이 된다니까,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무척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전 세계 집단 면역이 서서히 또 형성되면서 내년에는 그래도 좀 경기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붙어 나간다면,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또 고개를 한번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는 미래를 최소 6개에서 1년을 선행하거든요. 올해 실적은 코로나 때문에 안 좋더라도 내년 정상화될 것 같다면 올 하반기 주가는 미리 그를 선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쪽도 분명히 살펴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네이버 카카오 얘기 좀 할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최전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외국인들 매수가 붙고 있어서요. 여러분들 또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 셀트리온, 아마 지금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글로벌 임상 이상 발표를 했는데 뭐 내용도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는 그냥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요. 뭐 셀트리온 한두 번 그랬던 건 아니죠. 뭐 좀 잘 가다가도 뭐 곤두박질 치고, 잘 가다가도 곤두박질 치고, 하지만 항상 지나보면 또 가파르게 또 뛰어 올랐어요. 이번 위기는 과연 기회가 될까요? 저는 뭐 기회가 될 거라 보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지 그 부분 제가 전략을 세워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막 주식을 팔아가지고 우리 개인 덕분에 뭐 동학개미들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다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잔뜩 들고 있습니다. 이 돈들이 요즘 은행이나 증권, 뭐 보험, 건설 이쪽으로 막 돌아다녀요. 이쪽에 한번 또 끌어올릴 만한 요것 때문에 이유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좀 눈여겨봐야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규제에서 공급 확대로 좀 바뀌고 있는 데다가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있고 또 내년 대선 정책주로 등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쪽 종목, 뭐 현대건설을 포함해서 몇몇 기업들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자, 뭐 잠깐 중간중간에 종목명도 좀 불러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는 요런 이번 위기를 기회로 볼 만한 종목군들을 제가 좀 여러 개 여러분들한테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오시면 무료로 함께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내가 홀짝봐서 공개방송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간 꼭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